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을 내는 그 과정을 뭔가 조금 이렇게 공식화,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보다 더 잘 낼 수 있을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되죠. 제가 여러분 마우스를 글을 쓰니까 좀 필체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투자 금액이 있고요. 그죠?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성률이 있습니다. 성률. 몇 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번 투자를 했으면 그 중에 몇 번을 성공했는지, 8번은 수익을 내고 2번은 실패를 했다면 이제 성률이 80%가 되겠죠. 그죠? 성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 그, 그 매매를 내가지고 이제 이익을 내는 경우와 손실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10번 뭐 매매를 했다. 그래서 10번 중에 몇 번은 성공을 하고 몇 번은 실패를 했다. 그 다음에 총, 이익이 얼마고 그 결과 손실이 얼마더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그 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것을 자금 관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항상 100% 그냥 우리가 몰방이라고 하죠. 올인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그죠? 한 번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분할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이번에 한 3분의 1만 산다든지 2분의 1만 산다든지 혹은 10분의 1만 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 부분에서 그 전에 성률. 성률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 연구를 하고 현물 투자라고 합시다. 예. 그 다음에 기법 연구 같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성률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투자를 해서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죠?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 올라가기 좋은, 그 다음에 많이 가는, 이건 이쪽에 속하고요. 이 기법 공부들을 하죠. 근데 이 성률은 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파생적 트레이더 쪽뭐 외국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률은 50% 조금 넘거나 안 되더라도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면 어떤 특정 기간 단기간에 뭐 투자는 족족 계속 성공한다는 100% 승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간을 놓고 보면 이게 100%가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변가지 장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패를 감안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지상 목표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그다음에 이익률이라고 하는 걸 있는데 이익은 우리가 임의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단순히 그냥 하나의 종목을 사서 10% 올라간다, 20% 올라간다, 5% 오르고 만다.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합니까? 안 돼요. 다만 20%까지 올라간 주식을 5% 먹고 나올지 10% 먹고 나올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0%까지 간다는 걸 알면 누가 5% 만에 자르고 10% 만에 자르겠어요. 그죠? 가다가 여기서 멈칫거리거나 뭐 다른 변수가 있거나 어떻거나 하니까 뭐 자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장중에 계속 잘 가는데 아주 시원하게 아니면 매일같이 조금씩 엄청나게 잘 가는데 그러면 가보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사면서 이 주식은 20% 먹고 나와야지, 30% 먹고 나와야지, 뭐 100% 나와야지.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안 돼요.
그냥 파동이나 시장을 보고 과거의 습성을 보면서 이럴 때 이 주식은 사면 통상 얼마 가더라. 그럼 여기부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거야. 그건 있어요.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내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작전 세력도 아니고 시장이 주니까 얼마를 묶고 나오는 것이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승률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손실은 인간의 임의로 조절이 가능해요. 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손실도 이번에 사면 20% 내려갈 거야, 30% 내려갈 거야. 이건 미리 못 정하죠. 손실이 2% 갔다가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죠? 3, 5% 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실을 내가 마이너스 5% 잡았다면, 이 아래쪽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3%밖에 안 빠지는 걸 5% 마이너스 수익률, 그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으로 쭉쭉 빠질 수 있는 걸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손절입니다. 이건 내가 준수가 가능해요. 도저히 내가 그저 심리적으로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 HTS 기계에 맡기면 됩니다. HTS 미리 손절 입력을 해놓고 무조건 여기서는 잘라라. 주문이 나가라. 그런데 거래 없이 점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딱 돌아서는 순간 점 한가로 가버렸다. 매일 거래가 안 된다. 한가 매물만 잔뜩 있다. 이러면 거래가 안 되죠. 이건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투자 금액 내 임의로 조절 가능하고요. 성률은 임의로 안 됩니다. 이익률도 임의로 안 돼요. 손절폭은 내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거 올리려고 하고 이거 올리려고 하고요. 투자 금액 자금 관리 신경 안 쓰고 손절매 잘 안 하려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간과하거나 안 하고요. 사람이 그죠? 도저히 제어 못할 수 있는 부분에 죽으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순히 한번 이렇게 엑셀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께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모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내가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 10번을 매매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5번 손실이 나고 5번 수익이 났어요. 그럼 성률은 50%입니다. 그죠? 예, 성률 5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원금 1,000만 원은 1,000만 원, 저는 54,000원. 수수료 감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다음 투자에 전액 다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 이거 5% 수익이 나서 50만 원. 그 다음에 10% 손실이 나서 100만 원 손해보고 950만 원. 1,000만 원에서 1,050 갔다 950 갔는데 그 다음에 15% 수익이 났어요. 1,100 가고 그 다음에 5% 수익 1,160 가고 8% 수익 1,250까지 갔다가 아이고 10% 15% 까먹어버렸어요. 잔고가 860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를 먹어가지고 1,050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입니다. 그래서 투자 결과를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내 자산 곡선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자산 경과 추이 곡선을 그려보면 내가 투자가 만약에 잔고가 이른다면 이분은 미수로 풀로 찔러대거나 급등 종목 그냥 매매하거나, 그죠? 잔고가 막 춤을 추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이 사람이 투자 스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 설명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저상 이야기를 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투자 결과를 투자 결과를 기록을 했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원금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 이제 1,000만 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죠?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올라가는 그래서 우상방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투자 결과가 우상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막 사고팔고 사고를 하면서 결국은 우하방으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 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쪽을 뭐라고 한다? 예, 그냥 언필칭 깡통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선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깡통.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가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통산 우하방 각도를 가진다면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이냐만 달라질 뿐 결국은 깡통으로 갑니다. 계속 투자를 하는 한은 깡통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필 또 내가 이 투자 방법, 구조, 기법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돼요. 그럼 또 깡통, 또 리필 이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공기 저항이 없고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총알을 빵 쐈는데 어떤 각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깡통 차는지 여기서 깡통 차는지 시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이 마이너스 각도를 가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권시장에서 떠나는 게 돈 버는 거죠. 나머지 안 까먹잖아요. 리필하고 또 까먹고 리필하고 또 까먹고 그냥 돈이 썩어 나서 좀 과장하자면 돈이 무지무지 많아서 그냥 나는 게임이다. 내가 뭐 빠친구 가서 땡기면 그거 뭐 다 벌라고 하냐? 뭐 시간 보내기지. 아니 나는 뭐 시장하고 싸워보고 이게 재밌다. 까먹어도 나는 재밌다. 그럼 하세요. 그럼 하세요. 왜? 우리가 탈법불법이 아닌 이상 어떤 방법을 쓰든 이걸 우상방 각도로 만드는 투자 방법, 기법,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파르게 올라가든 느리게 올라가든 결국은 수익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여튼 직선으로 그랬는데 그 과정은 일다 벌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녹화 방송, 이 방송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런 투자였는지. 그래서 계속 이런 투자였다면 앞으로 또 지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방법을 써봐도 난 안 되더라 그러면 한시라도 정신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더 재밌게 사는 게 낫지. 이건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깡통 곡선 생각하십시오. 우상방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걸 보다 보면 이거 제가 지금 본 내용 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신의 자산 추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투자 성향도 알 수 있고요. 몇 가지 중요한 거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너무 멀리 갔다 오면 또 본류를 헷갈려 버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투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수익은 이걸 늘리는 방법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걸 기왕에 온 시세를 20, 30, 50, 80 가는데 내가 잘라먹는 버릇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걸 시세가 가는 데까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다 보니 5%밖에 못 간 주식을 10%, 20% 수익으로는 못 보냅니다. 내가 무슨 뭐 작전 세력도 아니고 작전 세력이라고 다 먹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가는 주식을 좀 일찍 잘라 먹지 않고 좀 길게 늘리는 방법은 또 따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손실을 키우지 않는 방법. 뭐 3% 끝나고 말면 모르겠습니다만 쭉쭉 빠지는 것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무조건 손절선을 넣어볼게요. 손절을 한번 내볼게요. 마이너스 0.5% 손절 해볼게요. 마이너스 0.5 0.05 해야죠. 자, 보세요. 5% 손들을 다 잘라버렸어. 그럼 이 아래쪽으로 쳐지는 손실막대 길이가 일정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고가 1290만 원 올라가 버립니다. 좀 전에 보신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수익이 19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 수수료 계산 안 했고요. 임입니다만은 이거 손절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보여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각도가 어떻게 됐죠? 예, 우상방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손절이 반복된다. 예? 손절도 계속하니까 피해가 크다 그래서 나 손절 안 할래 이런 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손절이 반복되면 매매를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그래프하고 자 본인의 리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이오리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투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오래 기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장이 있어요. 대세 상승장을 우리 기다리는 이유는 대세 상승장은 길게도 가지만 장기도 가지만 수월하게 잘 가고 그죠? 수월하게 잘 갑니다. 수월하게 잘 가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은 대체로 오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ADL이나 R 등락주순이라고 하죠. 그게 올라가죠. 오르는 종목이 대체로 많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가지고 땡기는 인위적인 지수 상승장에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통상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고 오르는 종목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좋다면 양호하다면 이런 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좋아집니다. 이러면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요. 수익도 좋아집니다. 그죠? 이건 이제 GP예요. 상대방이에요. 그 다음 시장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기법이 잘 맞는 장이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선호 제가 섹터라고 할게요. 우리가 뭐 전 섹터를 구분 없이 업종을 구분 없이 매매해야 되겠지만 실제 매매하다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그죠? 구분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각 업종 섹터별로 선호 종목을 쭉 이렇게 투자풀이라고 하죠. 투자풀을 만들어 놓고요. 이들 종목을 차트를 보고 계속 상황을 보면서 항상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옮겨다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좀 내가 선호하는 섹터가 있어요. 나의 기법이 잘 맞는 장이 있고 이쪽 안에서 지금 뭐 시장이 잘 가고 있다. 그럼 이 상대방이 좋은 거고요. 나의 기법이 잘 맞는 것은 이게 지기입니다. 지기. 그래서 똑같은 기법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잘 안 돼.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 내가 좋아하는 섹터도 안 좋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가는데 그 안에서 몇 개 종목 사는데 꼭 내가 산 것만 잘 안 가. 여기서 IT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딱 뽑아놓고 내가 이 안에서 몇 개를 매매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나 것만 안 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리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서 이게 하여튼 지피지기 모두가 잘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적극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늘 100% 몰빵 찍는 분은 별개고요. 이렇게 잘 맞고 잘 되고 하는 장에는 자금을 어떻게 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장은 적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장은 적극 매매. 그리고 적극 매매 횟수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매매 횟수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전혀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감을 잃어버리니까 아예 투자 금액을 조금만 가지고 하면 입질만 깔짝깔짝 조금 건드려 살살 연습 삼아 해보거나 아니면 진입 횟수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횟수를 어떻게 줄여버린다.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 자산 곡선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 있고요. 그냥 한번 사보고 팔아보고 에이 뭐 이번엔 안 되네 우이 이러고 지나가면 그냥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지피지기도 안 되고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지피는 시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점치고 이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승률을 올리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피라고 하는 시장 자체의 성격,
예? 시장의 흐름, 특징, 그거라도 아는 거죠. 내일 올라요, 내려요를 알고, 예? 얼마까지 올라요, 얼마까지 빠져요. 이것도 GP 상대방을 아는 것이겠지만 우선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죠? 우리가 트렌드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 주도하는, 예? 주도하는 이슈, 예? 주도하는 업종, 뭐 주도하는 재료, 뭐 어떤 것이 되든,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필요한 공부입니다. 제가 일목 강의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해야 어떻게 된다? 성률이 올라가고, 결국 수익률도 올릴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익을 키우는 방법도 또 말씀을 드리면, 피라미딩과 예, 뭐 에버리징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물타기는 들어보셨죠? 물타기는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내가 여기쯤 바닥으로 간다고 보고 들어갔는데 빠져.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사보고 또 사보고 또 사보고, 이게 물타기입니다. 이걸 뭐 영어권에서는 에버리징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난평 그럽니다. 한자로 어려울 난자. 예. 제가 쓸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난평. 근데 이 뜻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자만 풀이해서는 평균 내기 어렵다, 평평하기 어렵다 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난평이라고 해요. 난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 이건 일목사님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도 통상 그렇게 배웠죠. 하지 마라 그랬죠. 물타기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닥을 귀신처럼 아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귀신처럼 알면 해도 되지만 그걸 모르면 하지 마라. 그러고 역별 추세장에 신용잔고, 신용물량 홀딩 하지 마라. 홀딩 하지 마라. 장기 보유하지 마라. 이건 금가옥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여러분 더 산다고 하면 뭐 선물에서 추세든 현물에서 그것이든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예? 진입을 했는데 맞아요. 잘 가. 이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와서 잘라 먹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제대로 걸려들었네. 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더 삽니다. 추가 매수. 이걸 피라미딩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한자에서는 일본에서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익에 탑승한다. 올라탄다. 예. 하핀, 점핑, 뭐 올라타라. 막 가자. 막. 그래서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요. 이성, 피라미딩, 주막안편이라고 하죠. 주막안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매수는 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익을 키우는 방법에서 이 이익을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 맞았다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법, 이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 시세를 뭐 추세 타기가 되건 방법론적인 거 있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뛰어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시세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모양이면 흔들어대도 아니 아직은 안 팔아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법 있죠. 그죠? 추세 타는 기법, 이 가는 시세를 중간에 잘 안 잘라먹는 방법, 그것이 목표치 계산 방법이건 뭐가 되건, 시장 전체 판단이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건 하여튼 이걸 키우는 방법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요소가 많죠. 왜? 물타기는 하지 마자. 올랐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라서 제가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글을 적진 않고요. 파생시장에서 목포 세발낙진이 대신증권, 그 다음에 서울증권의 압구정동 미꾸라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인데, 우리 정시에 선물거래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고 난 뒤에
선물 시장에서 아주 크게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서울정권 압구정 지점에서 매매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올림픽 지점인가? 압구정 지점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제 뭐 서울정권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예, 서울정권 본점에서 압구정동 미꾸라지 이분이 예, 한번 오셔가지고 직원들을 상대로 큰 식당에서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 그러면서 자료도 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보신 그런 어떤 약간 시스템적인 그 마인드 분석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그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하고는 직접적인 뭐 대면 이런 건 없지만은 이전에 근무하던 은행도 저랑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 증권회사 지점에서 이제 매매를 와서 한 거죠. 아마 트레이딩 룸을 하나 잡고 한 건지 뭐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가 반우석이어서 아마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재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일찍이 이걸 한번 봤더니 자기가 재운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 이건 제가 기억나는 정확한 워딩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아마 나만큼 벌지는 못하실 수 있다. 나는 애초에 재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예, 물론 그분이 겸손한 이야기있지만 나는 뭐 시장을 이렇게 잘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매매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피라미딩을 잘했다.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배포, 간 이런 쪽으로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이 왔다 맞다 싶으면요 다 실어버리는 거죠. 계속 실어버리는 거죠. 수익 나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면 계속 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들은 이제 좀 올라가니까 먹고 나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이 실어버리면 좀 흔들릴 때마다 장고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잘못하면 멘탈 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 분은 아니죠. 그래서 한 번은 그때 갔을 때가 상투 치고 좀 빠졌을 텐데 자기가 이 하루 딱 떨어지면서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밑에서부터 계속 사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익이 엄청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자기는 피라미딩에 강하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시장을 잘 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아무데나 막 피라미딩 했다가 그죠? 혼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건 나름대로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피라미딩의 중요성. 정말 이 종목이 맞다 싶을 때 들어가는 부분 물타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나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앞에 제가 이거 전체를 녹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에 핫키를 등록을 했거든요. 방송 시작, 일시정지, 중단 그 숫자로 넣어놨더니 제가 좀 전에 엑셀에 막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실컷 녹화 다 하고 보니까 중간에 방송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이 좀 잠기네요.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금 관리는 천상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성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뭐 손실,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아니고 곱하기 투자 이제 투입 자금이 있겠죠, 그죠? 자금이 이제 전체 팽단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총 투자 결과 내가 손익이 나옵니다. 수익과 손실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손실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하여튼 제어가 쉬운 게 투입 자금이에요. 이번에 풀 베팅 할 것이냐, 이번에 내가 50%만 자금을 써볼 것이냐, 20%만 써볼 것이냐, 이건 오로지 내가 결정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쉬운 거예요.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도
어쨌든 손절폭을 HTS에 고정적으로 넣어 놓거나 하면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손실 보고 팔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냥 무조건 딱 잘라라. 근데 이게 거래 없이 점 하한가로 떨어지거나 갑자기 이러면 속수무책이 되기도 하죠. 그죠?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손절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그런 걸 제외하면은 진입하는 순간 여기 얼마의 스톱을, 리스크 딱 대고 들어가면 만약에 실패하면 잘라야죠.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간이 못 키운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못 키운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 주식은 50% 올려야지 30% 올려야지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50% 가는 주식을 내가 얼마에 잘라 먹는 건 또 어느 정도 임의로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얼마를 만든다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성률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는 신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성률은 단기간에 어떤 잘라봤을 때 100% 이거 찍는 족족 이번에 먹는다는 있어도 장기간을 놓고 보면 100% 성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10년 동안 딱 한 번 투자했다, 두 번 투자했다, 가능하죠. 1년 중에 딱 한 두 번만 투자했다, 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투자에서 성률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투자 명인이거나 시스템 설계하거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성률이 50% 이상 무조건 나야 수익이 나는 이런 쪽보다는요, 성률은 차라리 50% 전후 나더라도 손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키운다든지 투입자금 베팅 여기에서 이익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정부 투자는 결국 베팅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죠? 저는 고스톱을 못 치는데 정말 잘 될 때 그죠? 왕창 안 될 때는 그냥 나 죽을래 이번 판. 그게 일종의 자금 관리예요. 그 자금 관리는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할 수 있으면 안 하고요. 자꾸 이쪽으로 사람이 눈이 간다는 거죠. 그 성률은 기법을 연구를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면 성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7대3 되더라도 그죠? 7대3 되더라도 7일 때는 손절해가 조금씩 비해보고요. 3 이때 요행이 이익이 좀 크게 났다면 7대3 10번 중에 3번 30%의 승률 가지고 결과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에다가 이건 정말 가상이지만 7번 매매할 때는 마침 그때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조금씩밖에 안 샀어. 근데 3번 이때는 나는 정말 장이 왔다 싶어가지고 많이 실었다. 그럼 이 성률은 30% 밖에 안 되지만 이 율이 개선이 되고 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와버립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나는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아까 그 다음에 투자 사이클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공자님 갖고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과서 같은 이야기 그러면 따분하다 그러잖아요. 뭐 획기적인 거 없나 그러는데 왜 교과서에 쓸립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하면서 내놓는 게 교과서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셔야죠. 항상 기본은 간단하면서도 심심하면서도 별 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름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손절 있잖아요. 손절도 반복되니까 손질이 너무 크더라. 에이 손절 안 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시 박명수 버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손절이 반복되면 매매를 좀 쉬거나 금액을 줄여버리면 안 해야죠. 자꾸 이번에 똑같은 기법 내가 좋아하는 방식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시장에서 들어갔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매 횟수를 줄이거나 투입 자금을 줄이거나 해야죠. 잡음이 조금 낮죠. 그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손절이 반복되니까 나는 손절 안 할래. 그건 어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되고
수익이 잘 나고 시장이 좋고 이럴 때 어떻게 투자 자금을 늘리고요. 이익을 키우는 방법을 쓰고요.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이러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시장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지피지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적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재 투입을 안 해서 횟수를 줄여버리거나 그러면은 전체 횟수를 놓고 보면요. 10번을 매매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10번 하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0번 하면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가상입니다. 4번 하고요. 여기 2번 하고요. 여기 4번 하면요. 에? 안 좋은 장은 2번밖에 매매 안 하고 좋은 장이 8번 매매하면 이 또한 성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뭐 날만 새면 의무적으로 베팅하고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뭐 정보시장 우리가 지키러 나온 사람들 매일 그냥 베팅해야 되고요. 전액 질러 되고요. 손절 준수 안 하고요. 예, 천지강사 모르는 장인지 내리는 장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 곡선으로 가는 거죠. 정근에서 수수료만 올려주는 거죠. 정근 그래서만 보태주는 것이고. 저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좀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접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손절도 잘 지키고 그죠? 이걸 키우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뭐 성률도 올리면 좋고요. 성률 올리는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법적인 부분, 시장을 아는 부분, 나를 알아서 좋은 구간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곡선을 우상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건 시간이 길어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하고 가야죠. 요즘 제가 강의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리스크 리워드 이게 뭐냐면 일목균형표 책 원전에서 목표치 분석법을 보면요. 그 책 그 항의 제목이 목표치 분석법 이렇게 안 나와요. 목표치 분석이라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날 시장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다시 간다 아니면 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얼마큼 갈지 일목의 시간론으로는 어디까지 갈지를 재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일목의 시간은 내가 보니까 변화일이 한 이 정도 있어. 예? 목표치는 잡아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이게 올라간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세는 여기 가서 멈출까? 여기 가서 멈출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변곡점. 가격과 시간의 합치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엘리어트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엘리어트에서 1, 2, 3, 4 이거 만약에 5번으로 가는 게 맞다면 목표치 계산은 공식이 있습니다. 5번 파동 이꼴 1이에요.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5번 파동은 1파동의 0.618배, 61.8%. 예. 피보나치. 예, 피보나치 수율, 황금분할 비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파동은 1에서 3번 파동까지의 61.8%를 간다. 여기 61.8%만큼 여기서 가거나 이 전체 상승의 61.8% 길이를 여기서 가거나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자 일목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시장이 갈 것 같으니까 목표치를 계산을 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잡힌다. 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는 간다고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1, 2, 3, 4, 5파가 아니야. A, B, C 반등 파동에 예? 큰 1에 큰 아니 엘리어트는 하락은 ABC로 가니까 B 반등에 앞으로 C파로 가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 큰일 나잖아요. 상투 직구에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손절선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리스크예요. 리스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거는 뭐죠? 이걸 리워드라고 합니다. 이게 리워드라고 합니다. 리스크 리워드. 이 레이쇼가 만약 이게 올라가는 게 뭐 3이고 밑으로가 1이면 1대3인 거죠. 1대3인 거죠. 이게 한 5 정도 나오고 이게 1이라면 뭐 아주 대박이죠. 이게 만약에 오파가 맞다면 그 다음에 일목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리면 이게 이 값이잖아요. 그죠? 이 폭만큼 이 폭이 올리면 그게 n 값이라고 하죠. 계곡 눌린 만큼 이만큼 올리면 이게 v 값이 되죠. 강하면 여기 가고요. 아주 짧으면 한 이 정도. 근데 이건 깊이 따라 좀 다른데 통상정의라고 하면 n2. 그럼 앞으로 목표치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빠진다라면 나는 여기서 스톱. 스톱. 그러니까 리스크. 여기서 올라가면 예를 들어 n이나 2로 간다 그러면 이게 리워드. 이게 마우스를 글을 쓰려니까 리스크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아무데나 진리되고 막연히 가겠지가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계산이 서야 들어가는 거죠. 대충 봐서 그냥 아이고 감으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무슨 이평선이 있던 일목의 변화일이 있던 어떤 다른 어떤 변수 조합이 오던 이건 바닥이야. 이제 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죠. 정황 증거가 모이고 아니면 그 다음에 신호를 보고 들어가거나 반전 신호 아니면 어떤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손절선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손절선. 그 폭이 얼마가 될지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데 따랐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리스크 리워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익을 키우는 방식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원칙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성률이 높아지고 이걸 키우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목표치나 이런 변화일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편안하게 추세 좋으니까 추세 되어버리면 이탈 전에는 그냥 가져갈 거야. 뭐 1차, 2차 추세는 잡고 아니면 고점으로부터 몇 % 떨어지면 나는 자를 거야. 아니면 봉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면 자를 거야. 어떤 이평이 이탈하면 따를 거야. 지금 추세선 쫙 꺼보니까 이 추세 단에 이거 이탈하면 자를 거야. 각기 기준을 정하고 가는 거죠. 기준을 정하고 가는 거죠. 아니면 얼마 정도 오면 나는 목표치부터는 잘라 나갈 거야. 미리 나는 팔아 나갈 거야. 여기 오면 팔아보고 좀 더 가면 나머지 여기서 좀 팔아보고 이거는 이제 분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팔아? 이 파동이 이렇게 좋은데 더 사 그냥 아이고 가는 거 맞네. 그러면 이런 데서는 피라미딩이죠. 나는 여기서 찍어 돌지 내려갈지 좀 애매했는데 가는 거 맞네. 아이고 맞네. 그러면 한 요 정도 뭐 잡아보자. 뭐 그럼 더 사자. 그게 피라미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탈했다. 아니야 갈 거야. 자꾸 들어간다. 물타기죠. 근데 그게 성공할 수도 있죠. 있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죠? 확률이 많지 않은 것이니까 물타기는 갑작하지 말자. 그 다음에 피라미딩 하자. 그 다음에 특히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같은 이런 걸 가져온다면 대개 3번이 주 파동이 이 충격파가 이게 좀 길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노리고 일목에서 들어가는데 준비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주 파동이 길게 들어온다. 모든 재반 조건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더 들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아까 이익에 탑승하는 피라미딩. 그 방법이 됩니다. 포지션을 널리 나간다. 투자 금액 베팅을 더 세게 한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그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겠다. 나는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배양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발 한 발 조금씩 고쳐나갈 때 진전이 있죠. 그죠?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키워나갈 때 점수가 올라가고 내가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찔러대면 운입니다. 운. 그럼 운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투자를 재수라고 합니다. 그보단 좀 기법이 많으면 하수고요. 기법이 있긴 있는데 좀 적으면 하수고요. 기법이 좀 더 많으면 중수고요. 기법이 아주 많으면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입니다. 여기서 수는 손수자, 수법, 기법.
그래서 고수는 시장을 잘 보고 이런 쪽보다는 이런 식의 표현 하에서는 패턴 방식이든 뭐가 되든 자기의 기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르는 장, 내리는 장, 보합장, 그죠? 예, 뭐다 중소형 개별장, 대행주장, 뭐 어떤 장이든 나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은 고수고요. 중수 하수로 가면 기법이 적어요. 그러면은 투입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아무 데나 들어가 깨지면 그건 그 재수에 맡기는 거고요. 나름대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숫자가 몇 개 안 되거나 확률이 낮아서 들어갔더니 많이 못 먹거나 이렇다고 하면 하수죠. 기법이 전혀 없으면 뭐? 재수예요, 재수. 예, 투자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예, 염원의 투자 단계입니다. 예. 주식 이야기는 하면 석 달 일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한참 지났네요. 네, 여러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솔직히 저도 완벽하게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되새김질은 해봅니다. 예, 되새김질은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끝날 무렵에 챙기는 이야기, 예, 구독 안 하시는 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